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오전 시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금요일 아침에는 이제 목요일 날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해서 농가 방문을 하기로 해서 좋은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금요일 밤에 그거를 취소를 하면서 그 기대감이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릴 때, 위안화랑 달러화랑 변화가 없으니까, 뭐 협상 기류에 큰 변화 없고, 증시에 그다지 큰 위험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중국이 농가 방문을 취소한 게, 어, 우리가 취소해달라고 했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스티브 무누시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농업 지역이 미국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금 협상단이 그 지역에 방문을 하는 것은 내년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방문을 취소를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그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마느냐에 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협상단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달라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티브 무누시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단기금리 급등 현상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하니 금리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엄청 하락만 했다가 2주 전이랑 저번 주에 조금 금리가 올라왔었죠. 근데 저저번 주에는 장단기 금리가 좀 정상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저번 주에는 그 단기물이 완전 거의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 해야 될까, 갑자기 빼꼼하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금리가 내렸을 때 하도 뭐 아래 공포가 나와다 했을 때, 이거는 해결될 건데, 아래 공포 이거 지금 별거 아닌데, 금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금리가 너무 갑자기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리가 저번 주에 또 바짝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단기 금리 보시면은, 어, 대, 대부분의 단기 금리 채권 같은 경우들은 별로 급등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게 급등을 했냐고 하면은, 레포 금리가 아직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RP인데, 그 레포가 환매부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통 채권을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를 사면은 만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또 쪼개서 팝니다. 쪼개서 팔아가지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너한테 잠깐 6개월만 빌려줄게, 라는 식으로. 왜냐면 채권을 산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만기 때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팔았다가 다시 꼭 사야 되거든요. 이거를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쪼개서 팔아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번에 미국 재무성에서 이 채권들을 엄청나게 환수를 했습니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수가 맞죠. 그래서 이 6개월 거의 레포 금리, 그러니까 레포 상품을 거의 자본시장법상 하루에 살 수 있는 최대 금액만큼 사버렸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현금을 축소를 시키고, 아니죠, 이 채권을 사가지고 현금을 풀 거기 때문에, 현금을 다시 가지고 오고, 아니, 채권을 주고 현금을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그때 그 부분인데, 항상 채권이 사고 팔고 헷갈려요. 말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레포를 이제 6개월 만기, 1개월 만기 이렇게 팔고, 이거를 780억에 대한 것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결제를 했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등했다는 거죠.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고, 이 레포를 엄청나게 사들였다.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가격이, 아니, 엄청나게 팔았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고 금리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번 단기 금리 상승이 레포 금리 말고 다른 것들은 별로 동향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급등했던 단기 금리가 이 레포 하나만에 국한된 일이었고, 그리고 그 현상마저도 수급적 불일치에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 단기 금리 발작 현상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우려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걱정드릴까봐 짚어는 드렸지만은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거 금리 채권을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말을 좀 헷갈리게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결론만 좀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뉴스가 좀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좀 보고, 또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인데, 오늘 헬릭스미스도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코스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 현재 바이오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나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오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